네, 안녕하세요. 뉴스체험의 오근수입니다. 오늘 2월 14일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 모셨는데 우리 서 박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봉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주에서 공주 참여자치 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어차피 동네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아, 진짜요? 동네 하시면 방송? 될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 방송 치고는 되게 장비가 많네요. 이거 뭐. 뭐 동네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말로 해도 되나요, 그러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요새 이제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굉장히 혼자 찍느라고 많이 외로웠는데 예. 오늘은 그렇지 않게 예. 둘이 좀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기 전에 예. 좀 이렇게 꼭 알려야겠다. 이게 방송 첫머리에 그런 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꼭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공주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라는 게 있고 학생 인권 기본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충청남도 의회에서 폐지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 이제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를 할지 말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청원은 받고 있는 상태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숫자가 안 채워지면 자동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긴 한데 채워지게 되면은 도의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쪽 사람들이 도의회의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걱정이 되네요. 충남도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뭐 인권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의 조례죠? 뭐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 전국 각지나 뭐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부위 차이 혹은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성소수자,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조건 같은 걸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 두 조례에 대해서 폐지 청원을 올리신 분도 그 이제 목사님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 보수적인 좀 기독교 쪽에서는 이 인권조례라든지 학생 인권조례를 계속 폐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성적 지향, 뭐 동성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인권 기본조례, 학생 인권 기본조례가 이제 동성애를 뭐 조장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종의 곡해를 하는 거죠.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럼 그걸 지향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지향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이유를 갖다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아닌데 좀 넘어간 거네요. 좀 넘어간 거죠. 예. 이건 근데 이게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그걸 뭐 조장하려는 거냐?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넘어갔네요. 넘어갔습니다. 보수 쪽 분들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발짝 더 가신 거 아닌가. 어쨌든 요거 뭐 이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나 아니면 어떤 권리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보장받고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법까지 폐지를 한다. 이게 올바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인권 기본조례가 원래 있었다가 한 번 폐지가 됐었어요, 실제로. 폐지가 되었다가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숫자가 더 많을 때 도의회 안에서 숫자가 더 많을 때 이 바로 다시 살렸어요. 그걸 다시 만든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없앴고 다시 한번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지금 또 폐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때만 기다렸다가 이제 좀 우세하다 싶으면 폐지하는 그런 거네요. 예. 이게 뭐든지 좀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둑질도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이게 한 번 해보면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폐지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이 올라오고 이제 그 종족 청원 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도의회로 올라가고 그리고 도의회 안에 현재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잘 사는 학생이 있고 부잣집에 아버지 엄마 잘 나가요. 그 좀 어려운 가정 환경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를 차별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없으면. 차별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없으면.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차별하면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법은 이 사회 통념의 기준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내 맘대로 그냥 너는 저쪽 가서 하고 아유 일로 와 너는 참 잘 사는 애니까 여기서 하고 남이 뭐라고 했을 때 내 맘이야 라고 하면 그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빈부 그러니까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꼭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겉으로 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거는 아예 딱 드러내놓고 그렇게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가 있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나는 그러면은 이거 폐지되는 거 반대하는데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청원도 있습니다. 그 충청남도의회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청원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권 기본조례를 폐지하자라고 청원을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청원 폐지를 또 반대한다라는 것도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폐지를 주장하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려하는 그 청원이 언제 채워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현명한 또 충청남 도민들의 어떤 영향을 믿어봐야겠죠. 근데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쉬쉬하는 거예요? 쉬쉬한다는 그러니까 상 받고 그런 것들은 되게 널리 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알아도 묵과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이죠. 그쪽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충남의 보수 쪽이 좀 많아서 그런 건가? 글쎄요, 이제 충청 지역이 보수적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쁜 뜻은 아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나누지만 보수라고 하는 것 진보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재 상황이 완벽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수는 변화는 있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좀 보존해 나가면서 조금 천천히 좀 변화를 해 나가자라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더 빠르게 좀 더 급진적으로 좀 변화해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공동체적인 정신이야말로 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보수적인 분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기보다는 보수로 잠칭하는 일부 사람들이 내용을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게 쉬쉬하느냐라고 하면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도 좀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청원을 낸 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신 거죠. 이렇게 이걸 없애야 돼 하고 없애면서도 이게 그렇게 ṱ떳하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자기들 신념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래 요즘 세상에 이런 거는 좀 난 내 신념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사방팔방에
이제 드러내기는 조금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문제든 어떤 사안이든 어떤 현실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상황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제 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성소수자의 문제나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그렇죠.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그런 사람들부터 일단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주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보기보다 다르시네요. 제가 방송하기 전과 방송에 들어온 다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제 방송을 보면 너 방송처럼 좀 평소에 좀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지금 오근수 기자님이 개인적인 평가를 또 스스로 또 하고 그러시는데. 뭐 자화자찬하니까. 뭐 굉장히 잘나신 분이고요. 저도 이제 우리 오근수 기자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형 동생 사이기는 한데 방송에서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사람들한테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방송으로 서로 하는 게 뭐 술을 줌으로 서로 해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똑똑한 분이에요. 잘난 분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박사님 그러면 요 조례건은 어쨌든 도의회에 들어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그렇죠. 한번 좀 이 사안을 챙겨보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반대하는 청원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좀 알려야겠다.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자꾸 쥐어짜라고 하는데 힘드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목장갑을 끼시고 여러 이제 동료분들과 같이 그 뻘이라고 해야 되나요? 뻘이죠. 논바닥처럼 갈라진 마른 흙을 걷어내고 굉장히 조금이었지만 그렇죠. 그 사람 손으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촬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켜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사실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아직도 좀 몸이 뻐근해요. 제가 좀 귀하게 자라가지고 그런 일을 좀 익숙하지 않은데 또 어떻게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뻘이 이제 생기면 안 된다. 공주보에 대한 뭐 해체 얘기도 있고 해체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해체 또 안 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쭉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긴데?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은 할 거니까. 그래요? 이거 그럼 알아서 뭐 편집을 해주십시오. 뭐 쇼츠 영상 같은 것도 나오니까요. 길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 공주보 이슈야.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4대강이죠.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다가 16개의 보를 이제 설치를 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금강, 이제 우리 공주를 지나는 금강에는 3개의 보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있는 세종보, 공주에 있는 공주보, 그리고 부여에 있는 백제보, 이제 요거 3개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보가 그 금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이제 보가 설치돼서 오히려 금강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공주보를 이제 뭐 공주보를 비롯해서 4대강에 있는 16개 보를 다 해체하자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가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실질적인 예가 방금 이제 오건수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공주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 세종 환경운동연합,
네. 그리고 대전 환경운동연합 요 4개 단체가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냐? 얼마 전에 했던 행사. 예, 지난주 토요일 날 2월 11일 날 이제 했던 행사죠. 시민들과 같이 그 공주보를 이제 수문을 닫아서 이제 담수를 한 거죠. 담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주 이제 고만나루 주변에 이제 금강변에 이제 뻘이 쌓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딱딱해지고 그런 거를 그 이제 걷어내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주보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숨을 이제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 백제문화제 때 닫았다가 지금은 열어놓은 상태. 그렇죠. 현재는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제 작년 이제 2022년도 이제 그 백제문화제 때 공주시청이 환경부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문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금강에 이제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물이 많아져야 그 위에다가 이제 황포도배라든지 뭐 연육교라든지 혹은 이제 유등이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년 그러고 있죠. 예. 이제 공주시가 환경부에다 이제 요청을 했고 환경부는 이제 공주시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백제문화제 전후로 해 가지고 약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을 공주보를 닫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공주보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 상류에서부터 이제 오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흙이나 뭐 모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뭐 무거운 것들은 뭐 상류에서부터 점점 가라앉고 이제 가벼운 것들은 저 이제 하류까지 이제 가겠죠. 예를 들면 이제 흙 같은 작은 것들은 이제 하류까지 떠내려가게 되는데 공주보를 이제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저 하류까지 밀려가야 했던 그 입자가 작은 굉장히 고운 고운 이제 흙들이 공주보를 닫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떠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금강변 고만나루 주변에 금강변에 이제 가라앉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문을 다시 여니까 흙들이 이제 일종의 진흙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만나루 주변 금강변에는 고운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 어렸을 때도 가서 보면 이번에 가셨던 분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고운 모래가 쫙 깔려 있었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래 위에 이제 진흙들이 쌓이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벽돌처럼 딱딱해지게 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금강 수생태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한 이제 봄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철새들, 물대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그 금강변 주변이 보송보송한 이제 모래로 되어 있으면 거기 이제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제 알을 낳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딱한 벽돌 같은 볼로 이제 덮여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봄에 올 물대새들이 거기에다 이제 집을 못 짓게 되고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들과 같이 그 위에 있는 그 딱딱한 벽돌 같은 그 진흙층, 펄층을 이제 드러냈죠. 그래서 저도 놀랐고 같이 참여하셨던 시민분들도 되게 놀란 게 저도 놀랐습니다. 딱 그 벽돌 뭐 얇게는 한 4-5cm에서 그 두께가 크긴 한 30cm까지 있는 그 벽돌을 딱 드러내니까 그 밑에 바로 아주 부드러운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의원님들도 꽤 오셨는데 시의원님들 옆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시의원님들도 처음 이제 보셨나 봐요. 직접 눈으로. 와,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거구나 막 하고 이렇게 그때 느끼시더라고요. 야, 그래 이게 닫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보문을 닫아놨을 때 그게 어쨌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열어놓으면 제가 그 이제 아까 통화하셨던 그 윤종철이라는 후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또 모래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정도 열어놓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녹아내릴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거?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백제문화재 전후로 한 달 정도 닫은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많은 뻘층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쌓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려면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리겠죠. 제가 뭐 여기서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몇 년은 열어놔야 된다. 예,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계속 공주보를 뭐 우리 공주만 하더라도 백제문화제를 매년 치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백제문화제 전후로 또 한 달 이상을 또 계속 담수를 이제 공주보 문을 닫아서 담수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작년 이제 2022년도에도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그 이제 가뭄에 따라서 예. 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주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수량을 높여놔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요구들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펄증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계속 쌓이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네. 예. 아, 직접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사실 이번 행사 그 금강변 고만나루 금강변 뻘 걷어내기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이제 생각으로만 공주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강의 생태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지 그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직접 그 금강변에 가서 그 두꺼운 뻘층들을 손이나 삽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모래들이 나오는 걸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시면서 아까 오근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정말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 정진석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면 그 보문 닫는 거 굉장히 자랑하는 것을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던 보문을 닫는 뭐 행사는 아니어도 어쨌든 닫히고 있다 막 이렇게 가뭄 해소도 하고 백제문화재를 위해서 이렇게 닫고 있다. 내가 건의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이번 참에 그 정진석 국회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좀 모셔서 같이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요청을 좀 한번 해보시죠.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아니요,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보문은 닫고 열고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 뻘은 또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대세를 위해서, 물대세와 생태계를 위해서. 저번에도 왜 그 망발 사건 때 제가 좀 혼자 느꼈던 건 정진석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와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본인의 말을 얘기해도 좀 너그럽게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악수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고 실제로 한번 보면 정치적 역량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뭐 현재 국민의힘당 대표시기도 하고요. 정말 충청이 나온 거물 정치인이신데 이런 분이 좀 전향적인 좀 자세를 보이시면 오히려 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더 당연히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찬반의 어떤 통합의 행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똑똑하죠. 방송에서 우리 오근수 기자님은 방송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되면 이 사람이 확확 변하네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농민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르신도 나오셔서 현수막 들고 날 추운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 정진석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신다. 나로 이 정진석 국회의원님 그 말에 의해서 고생을 하게 되셨으니까 의도치는 않았으나 정진석 의원님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나신 분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진석 의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제가 좀 이 말을 했지만 뭐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어쨌든 뭐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그 면전 앞에서 뭐 박사님이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 저를 계속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유한 사람이고요. 뭐 저 만나신 분들이 생각해도 되게 착하다. 라고 이렇게 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정진석 의원님 직접 한번 금강변을 나가서 직접 예.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여러분들은 진짜 한번 나가셔서 예, 거기 뭐 당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모이면은 뭐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의 몇 배 정도 되니까 네. 그분들이 나가셔서 치면 그 이번에 우리 그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거기 모이셨던 분들이 요만큼 조금 치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10배 정도 치우고지 않을까. 예. 화이팅입니다. 예. 나가서. 이 양반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입니다. 한번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거죠. 그럼요. 뭐 우리가 뭐 아까 뭐 동네 방송인데. 예, 그렇죠. 예, 뭐 저를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니. 의외로 또 신경. 그 제가 보니까 이 오건수 TV 요 유튜브 채널 이거 조회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예. 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뭐 중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 효과 확실하다는 거 제가 보장을 하고요. 혹시 그 가게라든지 뭐 어떤 상점에 매출의 신장을 바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또 저희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 수위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 박사님 탓입니다. 그래요? 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오늘 방송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자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린 그 전에 그 이제 뻘을 가지고 환경부 세종 환경부인가요? 예, 환경부 세종. 거기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시위를 하셨어요. 어떤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그것도 지난주 화요일인데 저희 이제 또 방금 이제 펄 걷어내기 행사를 할 때 같이 했던 뭐 공주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뭐 환경운동연합 이런 분들이 그 세종시에 있는 이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대강 그중에서 이제 금강 지역의 3개의 보, 아까 얘기했던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 요 이제 3개의 보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에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에서 2021년 1월에 어떤 최종안을 이제 냈느냐라고 하면 오랜 연구 결과 어쨌거나 이 보가 금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 보들이 금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좀 과장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서 세종보는 완전 해체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합니다. 부분 해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주보를 많이 지나다니실 거예요. 공주보 위가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공도교라고 하더라고요. 공도교 그 이제 차량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공도교는 그대로 놔두고 밑에 숨은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철문 부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부분 철거라고 얘기를 하고 백제보 같은 경우에서는 상시 개방, 그러니까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두는 그런 형태로 하자라고 이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종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놓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행을 할 때는 굉장히 행정적이거나 뭐 기술적이거나 세부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이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의 연구 결과가 2022년 4월에 발표가 이제 그 연구 용역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이 2022년 4월에 완료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꼭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제가 뭐 딱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환경부 장관이 이제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세부 이행 계획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그걸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발표를 하라는 거죠. 예. 22년 4월이면 대선 지나고 아닙니까? 대선이 언제였죠? 3월 달이었죠. 아, 그렇구나. 예, 대선 지나고 확정이 된 거네요. 예. 세부 이행 계획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확정된 내용 5월 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이제 단체들이 환경부 앞에서 그 세부 이행 계획을 빨리 발표를 하고, 그럼 그 세부 이행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그걸 이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행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이행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이거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해주지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도 굉장히 적고, 그렇죠. 또 이거를 일일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류도 보고 찾아서 그렇죠. 뭐 아무리 관련돼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아유, 박수까지.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부분 해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부분 해체는 결정이 됐고, 그렇죠. 부분 해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뭐 할 거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법은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시기는 언제 할 거냐, 뭐 그리고 뭐 예산이 어쨌든 들 텐데 부분 해체를 그럼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공주보호만 놓고 보자면은 공주보호에 대한 부분 해체는 국가의 물 관리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는 거는 글쎄요. 요즘 분위기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막 돌리고 그러긴 하던데. 그렇죠. 그건 뭐 미래에 뭐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뭐 저도 장담을 요즘 세상은 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재심할 건 아니잖아요. 장관이 이 결정을 예를 들어 장관님께서 이 결정된 거를 이거 다시 해. 근데 이게 참 이게 또 말이 좀 옆으로 자꾸 새는데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1월에 공주보 부분 해체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건드릴 수 없고 이제 이행 계획을 이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사원이 그럼 그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뭐 세종보 완전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이라는 이 결정을 이제 내렸는데 이 내리는 과정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뭐 감사가 들어가면 또 뭐 하면서 뭐 영수증도 다 까고 뭐 이것저것 뭐 걸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거듭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위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결정도 그렇죠. 잘못됐다. 그 과정, 그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무효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데. 진짜 그 웃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뻘 걷어내기 행사 한번 가서 보셨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공주보를 잠깐 한 달 동안 닫았던 것만으로도 그 수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배현근 그 선배님께서 유튜브 거의 찍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리셨는데 거기 댓글이 달렸는데 뭐 댓글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야 멘탈 강하시네. 보통 그런 거 보면은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더 홍보하고 제가 이제 관불산 얘기 잠깐 해보면 원래 맨 처음에는 관불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도 뭐 거기 뭐라고 하고 저도 이제 기자는 해야 되고 그때 뭐 굉장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기자였고 그래서 이슈가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찾아보면 이슈도 많은데. 예, 그 취재를 하다가 그 채석장 부여 있는 채석장을 갔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도 거기 가 보니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와 이런데 사람이 살 수 있어? 유구가 이렇게 된다고? 야, 그리고 거기 계신 현지 주민께서 제 손을 잡고 그 자기는 당하고 살지만 이거 봤지? 그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 막어. 목숨 걸고 막으라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에 6으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공주보 문제도 제가 이제 영상에 보면 공주보 해체 찬성한다. 그 생태계 그때 얘기도 듣고 쌍신동도 가봤습니다. 물이 하도 없다고 해서 넘쳐 흘러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또 참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럼요. 야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이게 그냥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로 이제 공주보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공주라는 동네 방송이니까 공주보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하면 이제 처음에 논란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보 부분 철거를 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사람마다 주장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주장이든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에 근거한 주장은 설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수적인데 그렇죠. 공주보를 닫아서 금강 수위가 전부 다 높아져 가지고 뭐 물이 엄청 많아 실제로 많죠. 많으면은 저거를 보면서 야 그 농사에 저 물을 끌어다 쓰면 이제 도움이 되겠구나. 혹시 가뭄이 좀 심해지면은 저 물을 이제 마치 좀 은행에 저축했다가 급할 때 이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썩은 물을? 그러니까 썩은 물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뭐 유구라든지 이인 탄천 뭐 저 위쪽에 있는 데부터 뭐 조그만 이제 샘물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뭐 마곡천이라든지 해서 유구천이라든지 뭐 정안천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결국 금강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내가 그거 인정은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농사라고 하는 거는요. 저 위에서부터 이제 자기 옆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저수지라든지 개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물을 또 지하수를 이제 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지. 금강에 그럼 그 물들이 이제 중간에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쓰기도 하고 남는 것들은 이제 마곡천이나 유구천 뭐 정안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금강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금강물을 유구 쪽으로 다시 올려서 어떻게 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기 참.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재밌는 게 반대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반대하거든요. 물 없어. 다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열려고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얘기를 해. 내가 열불이 차서 그래. 아니 강에 있는 물을 저 위쪽까지 왜 끌어다 써요? 자기 어차피 강으로 흘러오는 물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로 농사를 짓는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강변 주변에 그러니까 강에 딱 붙어서 논이나 밭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쌍신들이나 뭐 이런 쪽 우성 쌍신들이나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거는 금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금강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공주보랑 상관이 없는 것이 그쪽은 강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뜰들은 공주보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금강물을 가져다 쓴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오건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은 쌍신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금강물을 이제 가져다 쓰는데 공주보를 닫음으로 해서 수질이 악화돼 가지고 그 소위 말해 수질 악화된 물을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공주보를 뭐 없애거나 열어가지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을 거기다 끌어 쓰는 게 좋겠어요? 근데 농사 지을 때 물론 물이 필요하지만 금강이 지금까지 뭐
아예 마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마를 수가 없죠. 흐르는 상황에서 열고 거기다 금을 갖다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뭐 그 공주분들도 다 금강 정수에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청댐에서 예. 이제 가져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99.9%는 금강물을 안 써요. 자기 주변에서 있는 저수지라든지 개천이라든지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써요. 나머지 0.1% 금강에 붙어 있는 논이나 밭에 있는 분들은 금강물을 떠서 쓸 수 있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금강이 계속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서 맑아진 물을 가져다가 자기 농사를 짓는 게 그 농작물한테도 좋고 그런 거지. 막아가지고 썩은 물, 뭐 수질이 안 좋아진 물 이런 물을 가져다 쓰는 게 자기 농작물에 뭐가 좋겠습니까? 금강변 바로 옆에 논밭이 있는 분들한테도 공주보는 아무 도움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제가 당신 나갔다 얘기 들은 건데 어디가 물이 없어요? 저쪽이 없대요. 터널 있는 쪽. 그때 그러다가 여긴 관정이 있네요. 관정에서 물 안 나요. 그러니까 관정이 있는데 그 원래 시에서 이제 공동으로 쓰라고 한 건데 개인 소유한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여기는 원래 밭자리요. 여기는 논하면 안 돼. 여기는 물이 원체 옛날부터 없어갖고 밭을 해야 돼. 근데 논으로 쓰니까 물이 없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를 만들었을 때 보를 만들면 좋아 이제 왜 그런 보를 만드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는 이제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물그릇론이에요. 뭐냐면 자 조그만 이제 요런 조그만 여기에 오염 물질을 넣으면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을 예를 들면 여기서 물을 이만큼 했어. 그러면 물이 많아지니까 오염 물질이 조금 있는 상태 물이 많으면 수질이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참 기가 막힌 이제 그 물이 일주일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홍수 예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 예방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 홍수가 난다는 건 물이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가 없어야 물이 흐르지. 그렇죠. 근데 그 포가 있으면 오히려 물길이 막혀서 홍수가 날 상황이면 더 큰 홍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말이 안 돼. 또 세 번째는 가뭄 대책, 가뭄 대비. 이건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죠. 금강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요, 제발. 좀 금강물은 농사를 안 지어. 99.9%는. 그리고 이제 공주보를 놓고 보면 백제문화재 때 이것도 뭐 100번을 양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제 그 공주의 금강에 이제 수위가 높아서 이제 찰랑찰랑 이렇게 물이 많아 보이면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연 관광객들한테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정말 뭐 수위가 높으면 더 좋다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수위가 좀 낮아도 깨끗한 물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이 백제문화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백제문화재도 컨셉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뭐 수위를 높여가지고 거기다 돛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유등 같은 거 이렇게 띄우고 해서 뭐 잠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어차피 대세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주보를 이제 해체하거나 이제 물을 잘 흘려보내면 열어서 그러면 이제 아까 헐거더내기 행사했던 것처럼 고운 금강모래 금강의 금자가 보니까 그 비단금자더라고요. 그 왜 비단금자를 썼느냐고 하면 금강의 모래가 옛날부터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죠. 비단 같은 이제 모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을 좀 유도를 해가지고 그 고운 모래 사장 같은 거 좀 걷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은 그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수욕 이제 해수욕이 아니라 강수욕을 했다고도 금강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 물 많으면은 관광객들이 좋다고 관광객들 물어봤냐고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뭐 제 생각인데 돛배 띄우시는 분이 아유 그리고 유등도 그 원래 원조가 진주 난강 유등 축제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따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진주난강 유등축제가 어마어마한 이제 히트를 쳤거든요. 대박을 터뜨렸지. 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 유등 그런 게 많아요. 유등축제들이. 이 유등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 뭐 예를 들어 말 모양이니 뭐 장수 모양이니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등을 전등이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밤에 켜면은 이제 그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유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더군다나 강에 띄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계속 그런 좀 뭐랄까 진부한 컨셉이 아니라 백제문화재도 좀 친환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예전에 PD 스토리인가 거기 보면은 그냥 모래에다가 올려놔도 그럼요.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는 게 그럼 100번을 양보해서 돛배라든지 유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보 수문을 열었어 백제문화재 때. 그러면 물은 이제 많이 빠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어차피 금강에 물은 계속 흘러.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도 유등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주보를 열면은 물이 싹 다 빠져버려가지고 막 바닥이 보이고 막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예. 그 위에도 유등을 설치해도 돼요. 물이 없으면은 공산성으로 넘어갈 때도 안전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오늘 재밌습니다. 방송 이렇게 이 박사님 모시고 그냥 하는 자리마다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지난번에 또 바이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그래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찍었다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그래. 그럼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편집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열불을 내시면서 굉장히 고구문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주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을 혹시 공주보 관련된 환경부에서 보시면 박사님이랑 그쪽 환경단체 분들이 몇 년 동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동안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보좀 열어놓고 또 한 1, 2년 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살려주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권투를해도 이 휴식 타임이 있는데 왜 휴식 타임 없이 계속 이거 뭐 시위하고 계속 뭐 공부해야 되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힘듭니다. 저기 아까 어차피 실명이 나왔으니까 정진석 국회의원님 어차피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공주보 또 이슈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총선이니 지방선거니 있을 때마다 그 직전에 자꾸 이슈화가 뭐 되는데 좀 그렇게 안 해. 좀 되게 힘듭니다. 공주보가 어쩌다가 정치판에까지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새누리당 시절이었나요? 글쎄 하도 당명이 그쪽 많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 때였나요? 나경원 의원 전 의원 내려와가지고 다들 구경도 하시고 하셨는데 보문을 일단은 해체가 결정됐으니까 부분 해체를 했으면 좋겠고 생태계를 꼭 이렇게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도 이 지금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환경 좋다. 환경 뭐 보호하자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뭐 어디 있느냐.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게 먼저다. 사람한테 좋고 그다음에 환경이 있는 거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100% 찬성합니다. 100% 찬성해요. 근데 공주보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고 환경은 확실하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뭐 사람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거 선택할 여지 이게 말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그 공주 금강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옛날 문헌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그 기사도 봤는데 그 모래톱이 굉장히 원래 뭐라 해야 돼요? 모래톱이 자랑인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주 여기에 지나가는 금강이 구부러져 있는 그쪽이. 근데 오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좋은 환경마저 파괴되고 있다. 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꼭 지켜주세요. 아니 뭐 제가 지킨다기보다는 공주보의 슈퍼맨이 되셔서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 이번에 이제 아트코마 센터에서 예. 당원대회를 하시는데 예. 그거 하시면서 예. 뭐 이렇게 한번 가까우니까 예. 가서 이렇게 한덩이 이렇게 딱 들어보면 예. 이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고운 모래 이 진짜 흙을 벽돌 같은 진흙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찰흙 연습할 때도 예. 찰흙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벽돌로 돼서 손으로 딱 뜨면 벽돌이 하나 툭 들어올려져요. 맞아요. 그 밑에 모래가 이제 있는 거야. 예, 그게 좀 축축했지만 예. 그거는 그 전에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예, 모래가 쫙 있는데 예. 와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 뭐라 해야 돼? 뭐 깨끗하게 하나 이렇게 청소를 딱 했을 때 그 만족감, 그렇죠. 예, 그런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 손으로 할 거야. 사람 손으로 어제 일종의 뭐랄까 체험이죠. 예, 완전 막노동이었죠. 사람들에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어떤 건강의 환경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느끼게 만드는. 그렇죠. 느끼는 거 확실하게 느꼈어요. 힘들게 느꼈어요. 자, 오늘 뭐 지금까지 한 50여 분 둘이 한번 벌써 50분이나 됐습니까? 원래 사람이 화가 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을 내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혹시 더 좀 말씀하시거나 전해야 되는 이야기 있으면 없으세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 공주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오근수 TV가 사실 이런 뭐랄까 이슈들을 다루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슈라고 하는 거는 서로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슈인 거고 그거를 그냥 정말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오근수 TV가 유튜브를 가지고 공주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공론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근수 TV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열심히 하죠. 그럼요. 방송의 천재야. 내가. 네. 그 어쨌든 이 방송 딱 들어오면은 이 제가 또 딱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평소에는 좀 참 이게 공적인 방송에서 평소에는 좀 바보 같지만 뭐 바보랄 것까지는 않고 약간 좀 부족하다. 방송에 들어오면 방송에 들어오면 나사를 꽉 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오늘 어쨌든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끝나고 저녁이나 먹읍시다. 원래 이제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어떻게 좋은 말씀 좀 한번 이슈를 들어볼까 했었는데 직접 나와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출연하면 훨씬 좋잖아. 그래서 저도 출연하면 좋죠. 근데 이제 모시기가들 다들 바쁘시고 하셔서 오늘 좀 한가하셨나 봅니다. 뭐 늘상 한가해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광고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3가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충남도 이외의 그 인권조례, 폐지, 그거 찬성, 반대, 또 거기 관심 있으신 분들 도의에 들어가서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주보 이야기, 또 우리가 쭉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찬반에 대한 자세한 얘기, 그 얘기를 다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진석 국회의원님한테도 몇 가지 좀 부탁을 저희가 좀.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종종 좀 나와주세요. 그럼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셋이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하고 단 둘이 하니까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저 되게 좋아. 그때 제가 또 방송 오래 해서 방송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럼요. 진짜 잘하시네. 좀 놀랬어. 이렇게 앞으로 계속 놀래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핸드폰 뺏어가지고 오근수 TV 검색해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오근수 TV라고 안 쳐도 됩니다. 그럼요. 그 옆에 마이크 표지를 누르고 말로 오근수 TV 거기에 자동으로 써지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해가지고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서 다시 건네주십시오. 알림 뜨면 꼭 보라고. 알겠습니다. 자, 뭐 뒷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1시간 꽉 채운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서봉균 박사님과 앞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니까 지속적으로 저도 한번 그 이야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월 14일 녹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체험의 오근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름을 말씀하셔야죠. 아, 그래요? 서봉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